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이고요. 2월 29일 토요일 마지막 일이네요. 아파트 이어 다세대 오피스텔도 전세값 급등, 이게 주된 메인 뉴스입니다. 값싼 전세자금 대출 부작용, 1.2% 낮은 금리로 대출 가능, 신림, 사당동 등 1인 가구 지역, 월세에서 전세로 속속 전환, 사회 초년생 99%는 대출 활용, 전세값 하락된 피해볼 수도. 그래서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전세자금 대출은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서울시 부부 합산 9,700만 원 이하 최대 2억 원, 중소기업 전월세 보증금 대출 주택도시기금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최대 1억, 청년 맞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중은행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최대 7천만 원. 금리는 1.2%에서 3%대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 전세 같은 경우 이런 것은 대출 사실 안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게 월세를 내는 것보다 전세를 주는 게 더 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이렇게 하고 전세 대출을 일으키면 그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더 낮기 때문에 전세금을 해요. 근데 이게 집값을 밀어 올리는데 그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이렇게 보존해 주니 집값이 이렇게 되고, 근데 아마 이것을 정부가 만약에 그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제도를 막아버리면, 없애버리면 아마도 임차인들은 월세로 살 거고, 월세가 힘드신 분들 월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저가 주택, 더 안 좋은 주택 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비싼 아파트가, 비싼 주택이 공급량이 좀 줄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세입자를 위한 제도인 것 같은데,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전세란 제도는 세입자를 위한 제도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누구를 위한 제도예요? 건물주를 위한 제도예요. 건물주. 나중에는 건물주가 예를 들어서 2억 주고 산 건물주가 나중에 전세금이 어떻게 돼요? 건물 가격보다 더 높아져요. 2억도 되고 2억 1천도 되고 2억 5천도 되고 나중에 3억도 돼버립니다. 그러면 건물주는 어떻게 돼요? 자기는 2억 주고 사서 거꾸로 전세가 3억 되면 1억을 빼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매매가는 한 6억 이렇게 더 올라가져 있겠죠. 지난달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신축 빌라 전세를 알아보던 김 씨가 2년 전에 비해 약 2천만 원 가까이 오른 전세값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집주인이 1억 5천만 원을 수주했는데 집주인이 전세자금 대출이 나온다는 신축 빌라라는 이유로 1억 3천만 원으로 올렸다며, 인근 신축 원룸 전세 가격도 비슷한 이유로 대부분 2년 사이 2천만 원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아파트에 이어 서민주택, 빌라, 오피스텔 전세값이 줄줄이 상승하고 있고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안정 차원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전세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저리의 대출을 이용해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타는 임차인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밀집지역도 전세가 껑충, 이렇게 펴졌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상승 부추겨 서울 1인 가구 밀집지역을 봤더니 관악구 신림동이 1억 8,416만 원이었는데 2억 915만 원으로 올랐고요. 동작구 사당동이 1억 9,433만 원인데 2억 한 7천으로 거의 한 1억씩 올라버렸네요. 전세 보증금이 1억도 오르고 한 3천 오르고 2천 오르고. 그리고 매매 풍기에 코로나까지 겹쳐서 전세 못구의 발동동. 전세 수급 지수 40개월 내 최고, 대출 규제로 전세 수요 누는데 실거주 요건 강화로 매물 급감, 코로나에 차라리 눌러 살자, 전세 못구의 월세집 구하기도.
서울 송파구 잠실에 사는 세입자 박모 씨 3월 전세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집을 비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밤잠을 설칩니다. 근처 다른 집 전세를 구하려고 부동산에 연락했지만 요즘 전세 매물 풍기인데다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집을 보는 게 불가능하다고 알려졌습니다. 고민하는 동안 주변 전세 시세가가 1억 가까이 올라 전세금 마련도 어려웠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 후폭풍으로 전세 매물이 귀해진 데다 코로나19 기존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눌러앉기 현상까지 심화되면서 서울 전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전국 2월 전세 수급 지수는 평균 150.7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8.8포인트 올랐고요. 2016년 11월 164를 기록하던 이후 40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전세 수급 지수는 전세 수요 대비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수치가 100 넘으면 전세 공급인 수요보다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역별로 전세 수급자를 살펴보면 서울이 160, 경기가 150, 인천이 159 등으로 지난해 비해 상황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지난해 2월 기준 서울의 전세 수급 지수는 87.5로 1년 만에 73포인트 급등한 셈입니다. 매물 풍기 현상을 전세값도 급격히 뛰고 있고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2.16 대책 이후 서울 전세값은 1.03 올랐고요. 강남구 2.17, 서울 1.78, 송파구 1.28, 강남 상구와 학군이 뛰어난 양천구 2.233 전세값 상승을 주도했고요. 수도권에서는 집값 상승이 가팔랐던 수원, 용통, 용인, 수지 등 전세값이 천정부지로 튀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레미안 블리스티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전세값은 지난해 12월 11억 원대에서 지난해 13억 원대에 거래돼 석 달 만에 2억 원이 튀어올랐습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형은 지난해 10월 8억 원대, 최근 10억 원 이상에 거래됩니다. 서울 전세가 시장 패닝을 불러온 가장 큰 원인은 12.16 대책 이후 후폭풍으로 발생한 매물풍기 현상입니다. 이런 상태네요. 그 다음에 2030 경기 남부 영희 시흥 집값도 껑충. 연령별 순이동 비중 최고 청약 장기간 돌입 해석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풍선 효과로 계속 가격이 여기 누르면 여기가 튀어오르고 다시 거기가 또 오르니까 거기 누르니까 옆이 튀어오르고 뭐 이런 현상인 것 같아요. 전국발 코로나발 부동산 소식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세가 아파트 가격이 더 급등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네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집을 보여줄 수도 없고 물건이 귀해지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살 사람은 사야 되고 울며 겨자 먹기 싫어 가격이 올라가고 재계약할 때 집주인이 임차인이 이사 다니다가 또 집바로 다니다가 코로나에 걸리느니 차라리 있는 집에 재계약을 하자. 근데 건물주는 편안하게 그냥 금액을 높여 부르고 이렇게 해서 금액이 막 더 튀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상 전국 부동산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